으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창남 리더님. 네, 자, 안녕하세요. 잘 박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김창남입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뵈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오늘 예쁘게 하고 왔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뵈지만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조만간에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플래티늄 되시면 다음 주에 또 플래티늄 이상 리더 사장님들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2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아메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 그룹에 있는 매출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이 왔을 때 저도 굉장히 먹먹했습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계속 사람을 만나서 미팅도 하고 우리가 사업 진행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SNS 세대도 아니고 디지털 세대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우왕좌왕하게 망설였던 기간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2년이 이렇게 흘러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변화하는데 발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SNS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젊은 파트너들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제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저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낯서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해 개년도 지금 마감을 잘 하면서 제가 제 스토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2001년 5월 달에 아메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아이 둘 키우던 엄마였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임종원 리더님하고 임선주 리더님의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저희 집안 환경이 어땠냐면 저희 친정 아버님이 공직에 오래 계셨고요. 원주시청이라는 곳에서 한 35년 근무하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아버님은 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양쪽 집안이 전부 다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제가 아메이라는 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냐면 저희 신랑도 공직에 있고 저희 시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친정 아버님도 그래서 제가 친정집을 2년을 못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났던 2001년도에 실상황이 어땠냐면 그 시절에는요 아메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다단계였고 피라미드였고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외제 제품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은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아메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을 만나죠. 그런 거 외에. 그리고 너 먹고 살만한데 왜 외제 제품을 팔러 다녀?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그건 다단계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저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데는 분명히 저는 이 안에 가치가 있고요. 이 안에 삶이 녹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80년, 90년대 초반에 제가 자영업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이 90년대 초반에 자영업은요. 카드도 없었고요. 그냥 자영업을 가게 문을 열면 그냥 손님이 가게로 그렇게 몰려왔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엔드 사장님이 공직에 있는데 제가 가게 문을 열면 하루에 얼마나 팔았냐면 장사를 하는데 300만 원씩 팔았어요. 매출이 300이었다고요. 이해가 가세요? 90년대 초반에. 지금 자영업 열으면요. 바로 망해요. 근데 90년대 초반에는요. 자영업을 가게 문을 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영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영업을 장사꾼이라 그랬다니까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메이를 아직도 그 다단계야 피라미드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외제품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아직도 있으시죠?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아직도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고 왜 알아봐야 되냐 하면 제가 91년도에 자영업을 그렇게 만났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직장에 가면 월급을 한 100만 원도 안 받을 때
제가 자영업이라는 걸 했는데 하루에 300만 원을 팔았다고요. 하루에 매출이.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요? 한 달에 1,000만 원 파는 거는 유도 아니었어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었고요. 이게 시대의 변화였어요. 그러면서 IMF라는 게 왔죠. 그게 97년 말 98년도였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영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86, 586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카드라는 게 막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IMF가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은행들이 어느 날 강원은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 원주 출신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강원은행에 많이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제 상식선에서는 90년대 초반만 해도 은행이 없어진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금융권이 망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97년 말 98년도 초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TV를 예전에는 어떻게 켰어요? TV를 켤 때 이렇게 도르래를 켰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많았나요? 90년대 초반에도 자가용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포니투라는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운전을 배웠던 세대거든요. 지금 포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는 거를 97년, 98년도 초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어디에다 손을 댔냐면 자영업이 잘 안 돼서 코스닥이 상장이 됐거든요. 주식이라는 곳에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IMF 하기 전에 97년도 말 98년도 초에 제가 코스닥 상장이 돼서 현대증권이라는 현대증권에 가서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였냐면 그때는 묻지마 주식이었어요. 코스닥에 있는 주식을 아무거나 사도 그냥 한 달 동안, 3달 동안 막 상을 쳐서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린지 아세요? 주식을 사면 무조건 10배에서 20배의 이익을 받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98년도에 초에 주식이 상장돼서 제가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그게 거의 6개월을 갔어요. 아세요? 한솔 CSN 주식이라는 거를 샀는데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샀는데 그게 6개월 동안 매일 오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영업을 7, 8년 한 후에 97년도, 98년도에 내가 주식이라는 것을 맛을 보게 됐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98년도에 그래서 코스닥에서 한솔 CSN 주식을 사서 제가 6개월 동안에 거의 한 12배의 이익을 봤어요. 돈이 우습게 보였죠. 와, 돈은 자영업을 해서 버는 게 아니구나. 돈은 금융권에다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불리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 시절만 해도 이자율이 20%에서 대출 이자는 한 27%, 28% 했거든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그때 또 뭐 했어요? 97년도, 98년도에 부동산 경매가 말도 못하게 나왔어요. 회사가 망하면서 그때 시절에 법원에 가서 경매를 하러 가면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예전에 만약에 한 10건이었다면 98년도에 IMF 터지면서요. 은행이 망하면서 은행에 왜 대출받았던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하니까요. 물건이 거의 한 100배는 많아졌었어요. 예전에 경매지를 이렇게 얇게 팔았거든요. 물건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건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팔면 얇았는데 제가 IMF 터지고 가니까 그 경매 물건지가 이만해졌더라고요. 그때 그 법원 앞에서 그 경매 물건지를 3,000원씩 그 책자로 된 거를 팔았었어요. 팔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물건지가 이렇게 두꺼워지니까 그걸 10,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뭐 했어요? 경매까지 했어요. 98년도, 99년도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돈은 이렇게 버는 거라는 거를 제가 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식이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가는 우리가 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새해에 이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꿈에 부풀었어요.
많은 꿈에 부풀어서 저처럼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 게 없을까? 뭔가 다른 이렇게 물건이 없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쯤에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가던 1월 1일 날 동해안 고속도로가요. 해돋이를 보러 가느냐고 소원을 빌러 가느냐고 동해안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된 거 아세요? 밤새도록 제가 원주에서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평소 때 10분 거리를 가는 거를 4시간 만에 갔다니까요. 가다가 전 되돌아왔어요. 2001년 1월 1일 날 해돋이를 못 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해안 고속도로가 그때 주차장이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변해갔죠. 그랬는데 저한테 인생에 어떤 계기가 왔냐면 그게 2001년 5월 달이었어요. 4월 달쯤에 제가 세미나를 저희 가게, 제가 아동복 가게를 하던 단골 엄마로부터 아메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 엄마가 와서 저한테 회원 가입을 했고 그 엄마를 통해서 38만 원어치 물건 구매를 했어요. 저한테 당연히 말하자면 캐시백, 현금이 들어왔죠. 어디서? 한국 아메이에서 8,040원이 찍힌 거예요. 근데 제가 뭐 했어요? 주식도 했고 제가 경매부동산도 했던 사람이라 돈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제가 빨라요. 초기. 제가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아메에서 왜 내 통장에다 돈을 넣어줬냐? 이건 내 돈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가 저한테 와서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스폰서 나 A, B를 설명을 했는데 제가 유통의 변화나 뭐 이런 거를 얘기했으면 훨씬 더 빨리 알아들었겠죠. 근데 제 통장에 8,040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세미나를 그 엄마를 쫓아서 수도권 세미나를 간 거예요. 가서 그 자리에서 세상의 변화, 지금 제가 얘기했죠. 90년대에서부터 제가 2000년까지 넘어올 때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시대의 흐름을 봤고요. 그 자리에서 유통의 흐름을 본 거예요. 제가 뭐 했어요? 유통을 10년을 했어요. 근데 제가 결단한 게 뭐였냐면 2001년 4월 달에 가서 사업 설명을 듣고 2001년 4월 달에 와서 하던 자영업을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었어요. 가게를 교차로에다 내놨는데 일주일 만에 가게가 나갔어요. 10년 동안 있던 재고를요 일주일 동안에 전부 다 떨이해서 팔았어요. 남은 제품 다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아메이로 5월 25일 날 원주 센터를 오픈한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원주 센터를 오픈할 때 제가 각오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3년 동안은 내가 월세를 꼬라박는다. 내가 투자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은 내가 소비자가 단 한 명이 안 생겨도 난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왜요? 내가 자영업을 10년 해보니까 단골 고객이 생기려면 만 3년이 걸리더라고요. 3년 동안은 내가 온리 내 자신의 열정을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2001년 5월 25일 날 결정한 날이에요. 원주센터가 오픈한 날이고요.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4월 달에 세미나를 초에 갔다 오고 5월 25일 날 원주센터를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SP를 갔어요. 제가 일반 자영업을 할 때 월 1,000만 원을 벌지 않으면 가게가 굴러가지 않았어요. 왜요? 인건비, 2사람의 인건비를 댔거든요. 월세 나가야죠. 저는 정말 아메이도 일반 자영업 하듯이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8시 반에 집에서 튀어나오면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요? 하루에 33만 PB를 안 하면 안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3명, 오후에 4명을 분명히 만나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루에 그 일정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많았냐고요? 아는 사람 찾아가면요. 제품도 안 쓰고요. 회원가입도 안 해줘요. 콜드 컨택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소개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너가 제품을 안 쓸 거면 네 주변에 치약 쓰는 사람 소개시켜줘. 네 주변에 비누 쓸 만한 사람 소개시켜줘 소리를 정말 너무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바로 SP를 가서 6월 1일자 SP가 됐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가 흔한 말을 말해서 아메이를 1000만 PB의 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큐를 갔어요. 얼마나 바빴겠어요. 바빴어요. 아메이 사업 당연히 바빠야 돼요. 일반 자영업도 알바 엄마들 월급 주고 월세 내고 이러려면 바빠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둔너 있어서 오늘 뭐 떨어지는 감이 떨어진다고 내 입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떨어진 감도 내가 주워 먹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5월 25일 날 원주센터가 오픈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희 첫 번째 레그이신 조희행 사장님이 나올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몇 달이 걸렸죠. 근데도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일반 자영업보다. 왜 그러냐? 일반 자영업은요, 내가 가게 나가서 샷다문을 안 열으면 돈이 안 들어오지만 내가 이 아메이 소비자를 1명에서 2명, 2명에서 4명, 4명에서 8명, 8명에서 16명을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는 휴지 떨어질 거고 치약 떨어질 거고 샴푸 떨어질 거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는 치약을 쓰더라고요. 아메이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무슨 작업을 했냐면 제가 가끔씩 가다가 이제 이렇게 내가 소비자들한테 어떤 거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작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 목요일 날은 제가 5시에 약속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캔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왔는데 센터를 왔는데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누를 아메이 콜렉션바 비누를요 전부 다 잘라가지고서는 포장을 다 했어요. 그래서 위에다 스티커 다 김창남이라고 다 붙이고요. 금요일하고 어제 하루 종일 그거 돌리고 다니고요. 그랬어요. 아메이 뭐 별거 있나요? 아메이 별거 없어요. 주변에 생필품 쓰는 사람들 널려 있고요. 주변에 휴지 쓰는 사람들 널려 있어요. 제가 발리 리더십 여행을 갔는데 우리 리더님이 있어요. 여자 사장님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크라운 엠버서 피니신 그 발리 리더십 세미나에서 그 박경자 사장님하고 잠깐 이렇게 차 한잔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박경자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디 가서 휴지를 쓰든 어디 가서 치약을 쓰든 어디 가서 샴푸를 쓰든 캐시백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아메이 치약, 아메이 샴푸, 아메이 휴지를 나한테 주는 보너스가 있다면 자기는 들고 다니면서 2톤짜리 텀프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서는 자기는 지금서부터 만약에 새로 시작을 한다면 PV 주는 캐시백을 주는 회사 거를 당연히 갖다 팔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틀린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정말 가진 거 많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박경자 사장님이 정말 아메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발리 리더십 여행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우 휴지 팔아서 얼마나 남아. 뭐 치약 팔아서 얼마나 남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이 아메이 사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플래티늄 그러니까 에스필 가면서 플래티늄까지 가면서 네레그가 나왔어요. 네레그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을 오래 진행하다 보면 왜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스폰서님이 뭐 나를 좀 도와줄까? 우리 스폰서님이 뭐 나를 통해서 뭐 회원을 달아줄까?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시죠. 초기 사업자 사장님들. 여기 우리 그룹에 다이아몬드 된 사장님들요. 스폰서가 단 한 명도 달아준 사람 없고요. 스폰서가 단 한 명도 뭐 휴지 당신을 위해서 휴지를 이런 사람 없어요. 왜요? 이거는 자기 사업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ABO라 그래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 개인 사업이에요. 개인 자영업이고요. 스폰서는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신 분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저희 스폰서님은 아동복 가게에 오던 단골 고객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회원 가입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스폰서 나 AB 마케팅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언니가 휴지 바꾸고 치약 바꾸고 비누 바꾸고 샴푸 바꾸면 캐시백을 언니한테 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말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누구 하고 했냐고요? 원주그룹을 있게 하신 분은 김도호 장정호 사장님이세요.
그분들이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아,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사람은 좀 모아놔야 되겠다. 먼 곳에서 원주까지 오시는데 내가 그분한테 도와줄 게 뭐 있어요? 네,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김도우 사장님이 만약에 원주에 내일쯤 오시면 제가 오늘 전날 가서 PV를 엄청 많이 올렸다니까요. 왜요? 그분이 아무래도 운전하고 오시는 2시간이, 3시간이 정말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에메랄드를 가더라고요. 플래티넘에서. 그 4명의 파트너들이 플래티넘을 가기 시작했어요. SP를 마감하고 GP 마감하고 플래티넘 마감하고 갔어요. 제가 원주에서 그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소비자도 만들고 사업자도 만들고, 제가 그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면서 차도 같이 마시고. 우리 아메이 사업에 뭐 별거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터지면서 뭐예요?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1대1로 너무 좋아요. 안 되면 장바구니 스마트워도 하고, 뭐 SOP 하고. 밥 먹고 나서 내가 골든팩 먹으니까 그게 뭐야? 나 혼자 먹어요? 골든팩을? 주죠. 이거 뭐야? 우리 나이엔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WX도 있고 조인트 가드도 있고 오메가3도 있어. 내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톤을 바꿔야 되고요. 정말 이 비즈니스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비즈니스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를 그 소비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에메랄드까지 갔어요. 에메랄드 가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과 이별하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은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면요, 연봉 1억이 넘어요. 제가 사업할 때만 해도 연봉 5천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가면요, 연봉 1억이 넘어요. 아세요? 지금 브론즈 빌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핀이 생겨서 우리가 캐시백을 얼마큼 줘요? 파트너들한테 플러스 30%를 더 줘요. 얼마나 많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지금 누구 탓하면 안 되시는 시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에메랄드를 갔어요.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했죠. 제 꿈은 사실 다이아몬드였거든요.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했어요. 바로 나오던가요? 아니요. 제가 정말 1년 동안 소비자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정말 아침에 똑같이 활동을 해서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제가 일정표를 루틴을 그렸어요. 일어나기 전에 꼭 5명한테 전화하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꼭 아침에 하는 일이, 제가 카톡을 하던 문자 메시지를 하던 통화를 하던 무조건 5명한테 했어요. 그렇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모하고. 그 사람하고 바로 약속은 안 잡히지만 내가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렇게 약속을 잡아가면서 일정표를, 한 달 일정표를 미리미리 짜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1대1로 만나고 1대2로 만나기도 하고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한 그 해에는 못 갔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바로 준비를 했죠.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5, 6, 7. 5, 6, 7을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제가 6월 1일자 SP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봄이 되면, 이렇게 4월 달, 5월 달 이렇게 봄이 되면 사람들이 뭔가 찾고 있고, 뭔가 이렇게 움츠렸던 겨울을 움츠렸다가 봄이 되면 이렇게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한번 해볼까?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4월 달, 5월 달은 누구를 컨택하거나 누구를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에 정말 좋은 계절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소비자를 만났던 사람을 목요일 날도 만나서요, 제가 다음 월요일 날 오후에 있는 줌 미팅에 초대를 했어요. 몇 명을 했냐고요? 3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비전, 이 사업에 대한 거를 내가 알려주는 건 한계가 걸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룹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 비즈니스를 오래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도전했죠.
그냥 한 달에 6-4개를 무조건 그냥 퀄리파이를 시켰어요. 무조건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요. 옆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스폰서님만 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마다 제가 스폰서님한테 오늘은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위안을 삼았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의 답을 제가 원하긴 했지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답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4년 3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를 마무리한 제가 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제가 그 이후에 실현의 시간이 있었지만 전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라는 곳에 아메이가 정말 굳건히 있구나. 그때 기초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4년 3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아메이를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은 1대1 미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나한테 물건을 한 가지라도 썼던 소비자 다시 만나기 시작했고요. 그 소비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는 뭐 커피 한 잔, 저희 이제 좀 요새는 이제 가서 식사하러 가면 좀 비싼 거 먹으러 가거든요. 제가 건강도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좀 1대1 소비자를 만나면 맛있는 밥 먹으러 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저희 루틴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점심 식사는 혼자 하지 않는다. 저녁에 차도 혼자 마시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저는요. 골든팩을 가지고 나가고요. 슬림팩을 가지고 나가고요. 단백질을 쉐이크한 거를 들고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걸 꼭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요즘은 코로나를 앓고 나신 분들이 비타민 C나 이런 걸 안 먹으면요.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간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주 기독병원에 간호사들이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소비자들을 만나서 요즘에 정말 많은 제품을 전달을 합니다. 그분들이 또 그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메이 제품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가 저는 정말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정말 감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도호 장정호 사장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형제그룹 사장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주성경 사장님, 주선옥 사장님 두 자매분이시잖아요. 저한테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분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그분들이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세요. 네, 저는 정말 거기서 보고 배운 것도 정말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이상욱 이금열 사장님, 우리 그룹의 탑 리더이십니다. 이상욱 이금열 사장님은 아마 원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오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부탁하면 기꺼이 오셨고요. 원주 그룹이 있게 한 정말 장본인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런 스페셜 서미나에서 저희 그룹만 있기 때문에 또 감사의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있기까지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신 옆에 형제레그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공에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001년도에 아메이를 할 수도 있었고요. 다른 다단계를 할 수도 있었어요. 왜요?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다른 다단계를 사업 설명을 몇 군데 들으러 갔다 왔거든요. 시대가 흘러간다는 거를 가서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식도 하고 있었고 경매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다른 다단계에 하이리빙, 뭐 지금이야 애텀이었지만 그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썬라이더, 허벌라이프 이런 데에요. 마케팅 설명은 들으러 갔다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였고요. 수익 구조가 완전히 틀렸어요. 시작순이 아닌 노력순이라는 거를 저는 수익 구조 속에서 본 사람이에요. 구조가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의 역사가 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성공자가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고요. 아메이 세계 속에 들어보면 성공자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 스폰서, 우리 업라인 사장님들이 이렇게 해나가고 있구나. 다른 다단계 가보세요. 10년 이상 하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20년 이상 하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원주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다단계를 통틀어서
한 다단계를 20년 이상 한 년은 나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결론은 뭐냐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고요. 이게 정직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를 저는 2001년 5월 달에 그 많은 사업 설명 중에서 알아들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제가 그 많은 다단계 중에서 아메이를 선택했다는 게. 근데 제가 그냥 선택했겠어요? 아니요, 알아봤죠, 저도. 그래서 정말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꼭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40살이다, 50살이다, 60살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60살이 넘었어. 그럼 인생 2막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내가 지금 20대야. 그러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열정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서부터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셔서 나는 30대가 되면 난 100만 장도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40대야. 그럼 내가 40대에 열심히 살아서 내가 50대에서부터는 내가 100만 장자로 열심히 살 거야. 그래도 이 회사는요. 앞으로 어떻게 돼요? 100년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요. 제가 21년 동안 믿고 왔더니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성공의 조건의 첫 번째가 기회예요. 기회가 있으시면 꼭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변화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코로나라는 게 왔잖아요. 오프라인 미팅에서 온라인 미팅, 줌 미팅으로 왔어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느 회사는 성장을 했고요. 어느 회사는 무너졌어요. 아메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장했다고요. 앞으로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어느 회사가 100년을 준비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도 이렇게 100년을 준비하는 회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에서 온리 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메이가. 변화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사만 변화하면 되냐고요? 아니요. 본인 자신도 변화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비즈니스가 잘 성장이 안 돼. 그러면 방법을 바꾸셔야죠. 소비자를 조금 더 만나볼까? 내가 지금까지 한 3명을 만났어. 그럼 한 6명으로 늘려볼까? 6명을 만났는데 안 됐어. 그러면 내가 한 10명으로 늘려볼까? 예. 그렇게 변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는 일단 돈 되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의 조건에 첫 번째는 기회고요. 두 번째는 변화고요. 세 번째는 노력입니다. 노력하셔서 그리고 이 성공의 조건에서 또 한 가지가 있대요. 아메이에 신이 있다는 거 아시죠? 본인이 열심히 가는데 저는 정말 신이 있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막 다이아몬드 도전할 때 원주에서 성내 AP에서 강남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어요. 10시에. 근데 그날 비가 이렇게 헉수같이 왔어요. 비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 갈 때 제가 카니발 11인승을 끌고 다녔거든요. 카니발을 끌고 다니는데 원주에서 출발한 게 근데 오전에 뭐 전화 통화하고 뭐 아메이 ABN 사이트에다 주문 넣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근데 이제 넉넉하게 가려면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 반이나 1시간 40분 정도를 놓고 가야 되는데 제가 10시 10분이 돼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이아몬드를 키를 4번을 마감했을 때예요. 근데 그날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날 정수기를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약속이었거든요. 강남에서. 그 AP에서 만나기로 한 소비자를 그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가다가 혼자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저 혼자 과속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 갔다니까요. 차는 결론은 폐차를 시켰어요. 그날 사고로 차는 폐차가 됐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다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나 내가 정말 그거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거나 내가 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걸 하면요.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날 큰 사고였거든요. 차가 2바퀴를 돌았으니까. 그리고 만나고 와서요. 저녁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토요일 날 세미나를 또 갔어요. 닌게로 맞고 갔어요. 근데 멍했죠. 그때는 운전을 못하고 가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 제가 차를 얻어 타고 갔다 왔거든요. 세미나를.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성공의 조건의 마지막이 귀인입니다. 우리는 좋은 귀인을 만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니아까를 끌고 가는데 빈 니아까야. 뒤에서 누가 끌어주나요? 안 끌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니아까에 정말 많은 짐을 싣고 니아까를 끌고 가요. 앞에서 끌고 가요.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는 귀인이 나타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요? 누가 잘 살아요? 스폰서가요? 아니요. 파트너가요? 아니요. 형제레그가요? 아닙니다. 저의 몫입니다.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공의 조건에 마지막은 귀인을 만나실 수 있는 소비자 정말 만날 수 있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셔서 이 비즈니스 통해서 다이아몬드 꼭 성취해내시고요. 이제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저희가 한국 아메이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행지를 치앙마이로 결정이 났어요. 어제.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지만 치앙마이에 대한 전 기억은 뭐였냐면 치앙마이 그 호텔에서 저녁마다 그 시장으로 이렇게 스폰서님 손잡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쇼핑 같은 기억이 나요.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곳이 너무 평화로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치앙마이 도전하시는 사장님들 지금서부터 마무리 잘하셔서 치앙마이에서 모두 여행지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결론은 뭐냐면 첫 번째 도전할 때 내가 현재 플래티넘이야. 그러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도전하시고요. 내가 현재 아직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이고 브론즈 빌드고 난 이제 막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러면 SP를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이 비즈니스는 누구나 제품을 쓰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멋진 그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또 이번 달 한 달이 풍족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피치를 해주신 김창